심한 배고픔을 극복할 수 있는 한국인만이 가진 건강식품이 있잖아요. 염증을 제거하고 신경을 활성화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순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간헐적 단식이 살을 빼는 다이어트 방법일 뿐만 아니라 복부 팽만이나 소화장애 같은 소화기 질환의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간헐적 단식이 두통이나 건망증과 치매와 같은 뇌신경의 이상까지 치료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간헐적 단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물이 음식을 적게 먹으면 수명이 연장된다는 연구는 꽤 많이 있습니다. 2020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생쥐를 대상으로 간헐적 단식을 시행한 논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간헐적 단식을 시킨 실험 쥐들의 뇌신경 시냅스 회로가 증가하고 장내 미생물이 활성화되고 또 장의 점막 구조가 튼튼해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동일하게 실험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통계와 경험을 보면 비슷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결과를 미뤄볼 때 과식이 위와 장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또 나아가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뇌신경의 손상에도 관여함을 알 수 있죠. 이유 없이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잖아요. 머리가 아파서 CT나 MRI를 찍어보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MRI나 CT 기계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요. 너무나 강력하고 최첨단 기술이다 보니까 이것만 찍어보면 왜 머리가 아픈지 다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머릿속이 훤히 보이는데 모를 이유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CT나 MRI는 영상 진단 기기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 몸 속의 물리적 모양을 정확히 알려주죠. 그래서 뭔가 모양이 변한 것은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혹이 생겼거나 어디가 막혔거나 뚫린 것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암덩어리를 찾고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이 변하지 않은 것은 절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신경의 손상이나 기능의 이상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현명한지 멍청한지는 절대 찾아낼 수 없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뇌신경이 과열된 것도 찾아낼 수 없죠. 대부분의 두통이 뇌신경의 과열이나 자율신경의 이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CT나 MRI를 찍어서는 알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식, 즉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이 바로 염증의 제거인데요.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거죠. 또 갈색 지방세포를 활성화하고 케톤 바디가 증가하니까 우리 몸속에 필요 없는 지방을 태워 없애서 독소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장 기능이 좋아지고 뇌의 미세 염증도 제거되는 거죠. 대개 장을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이 사실은 뇌보다 장에서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장이 튼튼해야 기분이 좋아지고 신경도 튼튼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이 약하거나 과민성 대장이 있으신 분들에게 두통이나 건망증, 불면증 같은 뇌신경 이상 질환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우울증과 불안증도 더 증가하죠. 위에서 말한 동물 실험에서 실험쥐의 장에 항생제 처리를 해서 장내 미생물을 모두 죽여버리는 실험도 진행했는데요. 실험쥐의 장내 미생물이 모두 죽고 나면 쥐의 공간 기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장이 약해지면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면 뇌 기능도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 혹은 소식이 장과 뇌를 동시에 살리는 식이요법이 되는 거죠. 간헐적 단식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16시간 동안 굶고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24시간 만에 한 번만, 즉 1일 1식만 하는 방법도 있고 5대2 단식이라고 해서 일주일 중 이틀 동안만 600에서 800칼로리 정도의 소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 지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죠.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할 때 대원칙으로 배가 고플 때만 소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배가 늘 고픈 상태를 좀 유지해야 하는 거죠. 아침과 점심은 조금 소량으로 먹고 저녁을 조금 낮게 먹기를 권합니다.
대부분의 다이어트 규칙을 보면 저녁을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녁을 적게 먹으면 수면에 영향을 주고 너무 오랜 시간 굶게 되어서 지속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녁을 조금 더 먹고 잠을 잘 자면 그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간헐적 단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상 무엇을 먹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적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죠. 적게 먹고 발생하는 배고픔의 고통을 얼마나 더 잘 참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단식을 하라는데 자꾸만 무엇을 배불리 먹을까?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는 방법은 없나를 찾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탄수화물을 포함한 음식을 적게 먹어야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고 장내 미생물이 활성화되고 뇌신경의 시냅스 회로가 재조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간헐적 단식 중에 먹으면 좋은 음식 몇 가지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먹는 식이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고요. 탄수화물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액의 점도를 증가시켜서 순환을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의 섭취량을 늘려야 하는 것이고요. 또 단백질도 각종 알러지나 염증의 원인이 되고 당으로 전환되어서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방의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지방의 섭취를 늘린다고 해서 아무 지방이나 섭취해서도 안 되죠. 또 무작정 지방만 먹어서도 안 됩니다. 섭취량의 비중을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의 순서로 하셔야 되는 것이죠. 또 영양실조의 상태까지는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식을 할 때는 사료를 먹이거나 항생제를 다량 투여한 고기보다는 목초를 먹고 자란 고기를 골라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살코기만 있는 부위보다는 20-30% 정도 지방을 함유한 고기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에 붙은 지방이 싫으신 분들은 살코기를 드실 때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을 함께 드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지방이 많은 생선류를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기름이 풍부한 생선류인 정어리, 꽁치, 참치, 청어, 가다랑어 등과 함께 연어, 고등어가 좋습니다. 모두 EPA와 DHA로 구성된 오메가3가 풍부한 영양식품인데요. 특히 DHA는 인간의 뇌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EPA는 혈액의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효과로 동맥경화와 심장병, 고혈압, 뇌출혈을 예방하고 혈전 생성을 예방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경색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죠. 달걀을 자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영양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 성분도 풍부하고 루테인도 풍부하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고 시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죠. HDL 콜레스테롤도 풍부하죠. 또 비타민 D도 풍부해서 골다공증에도 좋습니다. 또 달걀 흰자의 단백질이 포만감과 영양을 함께 공급해주고요. 탄수화물은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천천히 소화가 되죠. 버터도 중요한 영양 공급원인데요.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할 때 버터를 많이 먹게 되죠. 버터에 포함된 단쇄지방산인 부티르산이 염증을 제거하고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 공액 리놀레산은 항암 작용도 있고 복부 비만과 심장 마비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버터나 섭취하시면 안 되고요. 버터는 목초를 먹고 자란 방목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지용성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 비타민 등이 풍부하고 특히 오메가3 비율이 높은 버터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들기름과 아보카도 오일도 좋습니다. 생으로 한두 스푼씩 아침 저녁으로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듬뿍 뿌려서 드셔도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쇄 불포화 지방산이죠.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예방해줍니다. 당뇨병과 각종 성인병도 예방하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비만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아보카도 오일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죠. 뇌졸중과 심장질환에도 효과가 있고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되어 있어서 눈 건강에도 좋죠. 또 식이섬유의 함량도 비교적 높아서 다이어트와 신진대사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MCT 오일도 도움이 되는데요. 에너지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체내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습니다. 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저탄고지 식이요법에 많이 이용되죠. MCT 오일은 포화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다른 영양소는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생크림이나 신맛이 나는 사워크림, 코코넛 크림 등도 기호에 따라서 적당량 곁들여서 드시면 좋겠고요. 지방 성분이 풍부한 마카다미아, 피칸, 호두 등의 견과류도 함께 드시면 좋겠죠. 심한 배고픔을 극복할 수 있는 한국인만이 가진 건강식품이 있잖아요. 미숫가루와 선식인데요. 식사 대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단백질 에너지 바나 시리얼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당량의 과일과 야채도 드시면 좋겠고요. 규칙적인 운동도 빼놓으시면 안 되죠. 건강을 위해서 복부지방을 분해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신경을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적게 먹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고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 괴로운 일이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뭔가 한 가지를 포기해야 다른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고통이 수반되지 않고 뭔가 성취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